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이준석이가 지금 이제 선관위로부터 정자법 위반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건 아신데요. 자, 경찰에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한동훈 장관이 예결 특위에서 또 이 발언을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검수 원복을 해야 되겠다. 검수 완박을 했는데 이거 완전히 나라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특히 무슨 문제와 관련해서 마약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검수 원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사형제 집행. 그러니까 사형제를 이제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YS대를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은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형 집행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도 내놓았어요. 당연히 저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사형은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사람을 살해했는데 살해한 사람은 안 죽인다? 이거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이 살해 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발언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를 통해서 한동훈 장관 오늘 이 발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대장동 공판이 있었어요. 이 공판에서 이재명이가 재판장한테 강력히 제지를 당했어요. 이제 유동규가 증언하려고 하니까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재판 받지 않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나가지 마 하는 바람에 못 나갔어요. 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김동연 이거 완전히 좌파 판사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비판의 강도를 높여야만이 그야말로 이재명을 그나마 조금 법 안에 가둘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개딸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에는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해 위협을 비롯한 이 테러 위협을 했는데 이번에는요, 김종민 의원도 뭐 비명이지 않습니까? 논산이 지역구예요. 논산까지 내려가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에 난입해서 난장판을 만들기도 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마침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최근에 이 개딸들 이 자제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작동이 안 돼요. 이게 의도적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이 자제를 하라 이렇게 하니까 전혀 말빨이 안 먹히는지 그 내막을 좀 집중적으로 취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기야 뭐 이재명이도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까 전혀 영향가가 없죠. 그런데 뭐 이재명에다 한수 아래인 원내대표가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이 개딸들의 이러한 이 테러 위협에 대해서도요. 우리 여론이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이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이준석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미 뭐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바로 뭐냐, 이준석이의 그러니까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말이죠. 이제 자기도 지금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여의도 재건축 조합. 이거는 이제 유료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선관위 차원에서는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운영을 중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데 대해서 했고. 그리고 경찰은 이미 이와 관련된 진정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는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이준석이는 이번에 이런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미스터 린턴 이거에 관해서 이제 저 외국인 그러니까 혐오 이 발언이다. 이렇게 해서 차별적 혐오 발언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발언을 해명하는 것도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해명을 하고 나섰어요. 자,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는요, 지난 3일 날 진정서가 접수돼서 지금 입건 조사 중이다. 입건 전 조사, 즉 내사 중에 있다. 그래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 좀 빠른 속도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심야 시간이니까요. 좀 속도를 좀 내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또 빨리 주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한동훈 장관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오늘 사형 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입장을 밝혔어요. 뭐 이미 사형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겠고, 그리고 이제 사형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미 서울 이 구치소 대대적으로 지금 수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사형 제도를 오랫동안 제가 그러니까 97년도 이후에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낡았다. 그래서 지방 이게 4군데 이 구치소에 지금 이제 사형 시설이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전부 서울구치소로 일원화시키면서 지금 이제 사형 집행에 대비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제가 이 법조인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97년도니까 뭐 거의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형 집행 경험 있는 교도관이 없다는 겁니다. 야, 이것도 참 이 우스갯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형 집행할 교도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 집행과 관련된 교도관들의 훈련도 별도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예우, 그러니까 보상 효과가 있어야 될 건 아니냐. 왜냐면은요, 지금 이제 사형을 갖다가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집행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교도관들 사이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느냐. 좀 뭐 사실,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 입장에서 좀 잔인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을 죽인다.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이제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게 중간에 가끔이라도 한 번씩 사형을 집행한 예가 있으면 교도관들 사이에서도 나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97년 12월 이후에 한 번도 집행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국가적으로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국제적으로는 이제 인정을 받고는 그렇게 통용은 돼요. 그러나 이게 꼭 좋은 거냐. 지금 이제 서구 선진국들, 미국을 비롯한 EU 제국들 사형을 집행합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한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이 판사들의 사형 선고가 신중을 기한 가운데 내려져야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 형법 개정안까지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은 지난 그러니까 10월 30일 날 형법 개정안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빠른 속도로 좀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최소한도 몇 명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야만이 살인 예방 효과가 나올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요. 제가 오늘 또 이 얘기를 위해서 말이죠. 범죄 예방 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나 또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10명을 연쇄살인하고 예컨대 수감된 상태에서 전혀 반성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10년이나 20년 뒤에 다시 나와서 활보하는 이런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형량이 약해 왔다. 이렇게 밝히고요. 예방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람 대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체 실험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분명히 예방효과가 있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조폭한테 시비를 걸지 않지 않느냐. 분명히 사람의 본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법관들이 신중하고 또 신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마약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이 권명우 의원이 질문했어요. 과연 검찰과 경찰의 이 검거 비율이 수사 효과를 지금 따져보는 거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문제는 바로 뭐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때. 그리고 검수 완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검찰은 단순한 마약 투약에 대한 수사권마저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 정도만 지금 잡도록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요. 단순 투약부터 망선을 치고 올라가서 잡는 것이 바로 마약 수사인데 구멍이 그 부분에 뻥 뚫렸다는 거죠. 그래서 검경이 같이 수사할 때 성과가 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단순 투약 사건서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 투약 부분 수사권 복원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윤희근 청장도 이 권 의원의 질의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답변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한동훈 장관은 마약은 결과적으로 많이 잡고 재활에 많이 힘쓰는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마약 청정국을 벗어난 초입이다. 강력 단속을 해서 마약 청정국으로 갈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요, 저는 뭐 이 마약 문제도 당연히 엄중한 이 수사권을 검찰이 행사하도록 법 개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재판인데 오늘 이재명이가 이거 말이죠. 머리를 이렇게 염색하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머리 염색을 이제 흰색하고 검은죽 약간 좀 덜 검은색으로 하잖아요. 전에는 새카맸는데 요거 엄청 머리값도 비싸다고 그래요. 돈도 많아요, 이재명이. 이게 쇼에 등하다 보니까 쇼를 해야 되니까 이제 머리마저도 이렇게 흰 머리가 살아나도록 하는 쇼의 극적인 효과를 도모하는 이 선동질의 이 머리를 이렇게 조금 희게 하는 것이 좋아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오늘 이제 유동규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오늘 작심하고 이재명이를 조져버렸어요. 예, 재판장에서 어마어마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먼 곳만 쳐다보고 있었대요. 유동규가 답변하는데, 증언하는데.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증언을 하려고 그러니까 저 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더 이상 받지 않고 나가겠다는 거죠. 요렇게 판사한테 얘기했다가 판사한테 망신난 거죠. 무슨 소리야? 그냥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또 끝까지 앉아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재판 내용이 제법 좀 깁니다. 요거는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도요, 공부하신다는 생각으로 조금 자세하게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지난 6월 달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6월 17일 날 만난 이후로 5달 만에 다시 만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저도 지난번에도 눈 하나 안 마주쳤는데 오늘은 어떨까? 오늘 또 눈 하나 안 마주쳤다는 겁니다. 왜? 유동규만 보면 지금 뭐 사시나부터들 떠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속으로는.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유동규 부장이 이제 검찰의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2021년도 9월로 넘어가야 돼요. 상황이. 이제 9월 달에 왜 그러냐면 정의화이가 녹취록을 갖다가 검찰에 싹 다 넘겨줬지 않습니까? 요 넘겨줬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상의를 할 거 아니에요. 대응 방안 논의하는데 이제 정진상이랑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정진상이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정의화가 녹취록이야. 검찰에 넘어갔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대책을 논의할 때 유동규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묻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본인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재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심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이재명과 그리고 정 실장은 보호해야 할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만약에 죽으면 중간고리가 잘리는 거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일해준 사람들 누구도 증언을 할 수 없지 않냐. 만약에 내가 죽고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이재명이하고 정 실장이 저렇게 뻔뻔하게 증언하는 것들을 훨씬 더 심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중간고리 역할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싹 없어져 버리면 극단 선택을 했으면 이재명이하고 정진상이가 얼마나 뻔뻔하게 더 부인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요, 내가 이제 정진상하고 이재명이는 지켜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참 끔찍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잘 기억하시겠지만 정진상이가요, 유동규 딱 압수수색을 들어가니까 버려라 해서 핸드폰 하나를 버렸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있어요. 정진상이. 그러면서 이 메신저 앱하고 아이폰을 사용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유동규가요. 자, 왜냐면 이재명이가요, 통화 내역이 남는 거 엄청 부담스러워 했대요. 요것만 생각하더라도 이재명이가 얼마나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셀프 인식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화 내역이 남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녹음이 되지 않는 아이폰으로 바꾸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바꾼 이후부터는 보안성이 강한 메신저 앱을 통해서 통화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왜? 녹음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녹음이 안 됐었으니까 저까지 의심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말이죠. 이미 이 유동규 본부장의 경우에는요, 지난 이 9월 달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최고로 후회되는 일이 바로 뭐냐? 휴대전화를 바꾼 거, 요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갤럭시 휴대전화로 통화 내용을 다 녹음해 놓았더라면 정진상이하고 이재명이가 나를 최측근이라고 했을 것이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것이다. 예,
왜? 녹음 증거가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신뢰하는지. 측근 인거가 녹음 내용 풀어보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오늘 또다시 유동규 본부장이 이 법조 카카오톡 방이 있다. 즉, 메신저 방에 있다는 거예요. 카카오톡은 아니고,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카카오톡 하는데, 메신저 방, 법조 방이 있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이재명이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쟤들끼리만 비밀리에 대화를 하려고 메신저 방을 운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조 방, 메신저 방에는요, 공직선거법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 이런 사람들하고 유동규도 이 법조 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조 방에는 50억 클럽과 그리고 또 허위 독출에 언급된 최재경 민정수석이 이 대표에게 소개해준 변호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를 또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대선 공작한 그 변호사도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진상이가요, 검찰 출신 변호인이 필요하다면서 이 최재경한테 연락해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최재경이가 A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경기지사 관저에서 이재명하고 그 A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유동규 본부장이 함께 저녁에 술을 마셨다라고 진술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이후에 선임 이야기가 없다면서 최재경 수사한테 연락이 왔고, 그래서 정진상과 상의해서 직접 이 대표를 만난 바 있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있으면 좋은데 돈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이 어렵다는 얘기했죠. 자, 그러면서요, 최재경 수석과 통화를 해서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는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재경이 야, 비용 걱정하지 마, 그냥 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를 이재명이한테 얘기했는지 정진상이한테 얘기했는지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지만, 재경 형님이 걱정하지 말랍니다 라고 전달을 하니까 A 변호사, 즉 1, 2심 변호인단에 결국은 이 A 변호사, 최정희가 소개해준 변호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해당 채팅방은요, 초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방인데, 이재명하고 정진상 의중이 반영됐기 때문에 본인도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아이폰으로 바꾸면서 이 방에서 나오게 됐고, 다시 초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법조방에 들어갔는데 휴대폰을 바꾸는 바람에 법조방에서도 사실상 이제 탈퇴하게 되는데, 누가 안 불러주니까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배척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이래 신도시 사업 개발 주체가 누구냐?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거 당연히 이재명이지, 이재명 측에서는 무슨 소리야? 성남도시개발공사야. 이렇게 이제 오늘 또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주장은요, 이재명의 주장 요지는 우이래 사업은 유동규가 남욱 변호사와 결탁해서 독자적으로 벌려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지만 우이래 개발 사업은 이재명이 공약이었고, 또 협상 과정에서 성남시 고위공무원이 참석했고, 그래서 유동규 직무대리가 사업을 몰래 진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규가 이 민간 사업자 공모 절차에서 남욱이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민간업자들은 또 참여할 수 없도록 그런 공모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남욱하고 공유했다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공모 지침서 내용 일정을 갖다가 게리맨더링 하듯 부정하고도 편파적인 방법으로 만들었다고 검찰이 오늘 주장하고 나섰어요. 이러니까 이재명 측은 이미 주장해 온 대로 공약상을 포기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흔한 일이야. 그러면서 우이래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일정 협의나 사업자 공고, 그리고 사업자 모든 구체적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했다. 성남시가 공동 참여한 내용은 확인된 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이 굉장히 그 검찰과 이재명의 이제 변호인 측, 여기에서 상당히 좀 격렬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재명은 재판 내내 유동규하고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에서 유동규 싶어요, 이 증언이 시작되기 직전에 판사한테요, 바빠서 좀 먼저 나가도 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판사가 무슨 소리야, 그냥 앉아서 계속 재판 참여해 하는 바람에 못 나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오늘 뭐 완전히 유동규 본부장 앞에서 지금 제대로 지금 이재명이가 망신 당한 것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오늘 재판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그동안에 이제 검찰에서 주장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그동안에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거의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내용들이 완전히 오늘 검찰에 의한 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왔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이 개딸들 오늘 한 10여 명이 지역구 앞에서 응징 시위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만 하다가 지방 원전까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개딸들이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김종민 넌 역적이야. 민주당에서 꺼져라. 민주당의 배신자들 당원들이 심판한다. 이런 이 피켓을 들고요. 앰프로 노래를 들고 피켓을 흔들고 마이크를 들고 이 비난 발언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길가에는요.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외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를 100번 1000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 이런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 9명의 얼굴에 깨진 수박을 합성한 사진도 잔뜩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께 뭐 잘 아시지만은 동탄 이현욱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도 살해 의혹 논란을 야기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말이죠. 이거 정상진 지역구 활동을 방해하는 거, 부적절한 플래카드 개첨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현수막 논란, 또 그다음에는 이제 이 개딸들의 테러 의혹, 요거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전혀 영향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또 이 김종민 지역구 의원 사무실 난입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이 다행스럽게 김종민 의원을 비롯한 외부진들이 다른 외부 일정 때문에 사무실은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제 이런 잠겨 있는 문 앞에서 김종민 의원 문 앞에서 민당에서 꺼져라. 김종민은 민당에서 탈당하라. 민당을 떠나라. 우리 이재명 대표에게 석고 대제하라. 이런 구호를 외친 뒤에 물러났고요. 문을 안 열어준다. 논산까지 내려왔는데 너무한다. 이런 비판의 입장도 내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개딸들 이거는요. 말로가 아니라 이거 고발하십시오. 민주당 예를 들어 홍익표 이재명 정말로 개딸들이 이런 협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진정이다. 그러면은요. 즉각적으로 이거 검찰 고발하십시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격려 댓글 거듭 감사 말씀